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1차, 2차 대학살. 자, 이것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난행한 것입니다. 그 근간을 완전히 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이런 엄청난 사태를 이런 식으로 넘겨갈 정도로 정신세계가 피폐해져 있는가? 검사들은 침묵하고 사실상 정말 이제 많은 무력감과 실질적으로 많은 물리적인 현실적인 저항의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유우파 세력은 이런 상태가 진행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는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종의 이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난행의 중심에는 추미애가 있습니다. 추미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권력의 일종의 아마조네스가 되어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면서 검사들을 잘라대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이 권력의 법무부 장관이 자른다면 미국 같으면 바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사태가 될 것입니다. 추미애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 독하게 나오고 있는가? 제가 네 가지 분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추미애의 권력욕. 추미애는 최소한 법무장관을 마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여성 국무총리를 노린다. 문재인 정권에서 없는 게 현재 여성 총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여성 총리는 한명숙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이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극렬 반미 좌파 세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한명숙 총리는 담화문을 내서 시위를 하는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이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다 똑같은 한국의 젊은이들이다라고 양비론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에 없는 여성 국무총리, 그렇게 여성을 고위공직에 임명을 하는 것을 즐기는, 그래서 여성표를 노리는 문재인의 정권에서 없는 존재가 여성 총리입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의 나머지 임기까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정세균에게는 대통령 선거 도전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현재 여야 통틀어서 선호도 1위에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바위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세균은 자신이 이제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전남 출신인 이낙연, 전북 출신인 정세균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을 한다면 일종의 남북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자리가 비게 되고 그래서 추미애는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세 번째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친문 세력, 대깨문, 더불어민주당 내의 골수 세력, 이들 세력에게 자신이 과거에 빚진 것, 2번, 3번,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문재인 돕기,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가 됐던 것처럼 추미애도 자신이 법무장관을 열심히 그리고 권력에 충성적으로 한다면 자신에게 여성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직하다. 추미애는 그동안 자신이 지은 두 가지 어떤 이 부채, 죄의식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꽤나 열심히 친문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죄의식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추미애는 1996년 그러니까 김대중 야당 지도자에게 발탁이 돼서 여성 판사를 지내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당게 되는 것이죠. 출생이 대구 달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를 가졌던 1958년생 61세 1958년생이니까 만으로 하여튼 저기 61세 62세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으로부터 발탁이 돼서 금배지를 달면서 그때서부터 호남의 며느리라는 이런 일종의 애칭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던 추미애가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권력을 넘어가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도 이 희망돼지 저금통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서 노무현에게 커다랗게 점수를 땄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이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천년 민주당에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 탄핵 역풍을 맞아서 2004년 총선 때 추미애는 이제 낙선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탄핵에 반성을 하면서 일보 3배의 이렇던 참회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허리와 다리를 다쳤는지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 찍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넓적다리에 이렇게 손수건으로 끈을 매서 일종의 그 신경통을 제어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죠. 자, 그 후로 낙선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일종의 친문 세력에 대한, 친노 세력, 친문 세력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갚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또 터졌죠. 드루킹 사건을 유발해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는 2심에서 2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회는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일단 그런 식의 판단까지는 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킹크랩 시연회의 전후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공동 정범인 것이 확인이 되면 1심의 징역형 유죄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엉뚱하게 드루킹 사건을 세상에 폭로하는 데에 공헌을 했던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나쁜 여론이 네이버 댓글에 많이 실리자 네이버를 고발 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에 대한 부채의식. 자, 네 번째, 추미애가 독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가 상당히 어떤 이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2001년의 취중 욕설 사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포함한 기자들 7, 8명과 새천년 민주당 시절이죠. 술자적을 가진 자리에서 취해서 취중 진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취해도 이런 식의 욕이 나올 수 있는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회창 이놈,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이문열같이 가당치 않은 놈이 X 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조선일보를 봐?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김병관 사주의 지시를 받고 글을 쓰느냐? 한심한 놈, 똑바로 기사 써.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내가 정의감이 있느냐? 이래서 동아일보 기자와 이 언쟁을 크게 벌이면서 싸움이 일어났었죠. 추미애의 권력욕, 친문 세력에 대한 부채의식, 본질적인 독한 성격, 이런 것들이 추미애의 검찰 대학살을 만든 커튼 뒤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